사과 주산지가 경북에서 강원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거점 산지 유통센터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와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는 의혹 제기에 이어 고발전으로 맞서면서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전선 후보는 접경지역 기본소득을, 국민의힘 한기호 후보는 민간 공사기업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춘천시가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춘천시는 엑스포 개최로 방문객 5만 명이 춘천을 찾는 등 3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강원도를 사과 주산지로 육성하기로 하고 강원 사과 브랜드화를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선과 평창, 영월, 홍천, 양구 등 강원 5대 사과 산지 재배 면적을 2030년까지 2,000헥타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개 시군 재배 면적 931헥타르의 2배 수준입니다. 정부는 또 강원도에 거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강원 사과의 브랜드화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민 과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과인데요. 이 사과 주산지가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과 주산지를 기존 경북에서 강원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후변화가 강원 지역에는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간 사과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사과를 따기 위한 농민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강원 지역 사과 농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사과 주산지가 북상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 강원 지역 사과 재배 면적은 168헥타르 남짓이었지만 지금은 930헥타르에 달하고 있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89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평창이 85헥타르, 영월이 145헥타르, 홍천 185헥타르, 양구와 정선이 258헥타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이 사과 생산에 유리하게 된 것은 기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 꽃이 일찍 피고 생育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과의 품질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일교차가 크고 야간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색깔을 더 잘 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사과 주산지였던 경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농가들은 생산량 감소로 실질적인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30% 주니까 사과 가격이 300%가 올라간 현실. 그렇지만은 농민들에게 가격은 올랐지만 실질적인 농가 도움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최근 경북 사과 산업에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농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투입물을 최소화해 가지고 그래서 좀 그 생산비를 좀 줄인 사과, 그리고 그런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사과를 생산해서 유통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선 목표로 해가지고. 정부는 강원 지역을 사과 주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사과 재배 면적에서 강원은 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도내 거점 산지 유통센터 인프라 조성도 추진합니다. 강원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 대부분이 경북 안동의 공판장으로 옮겨져 판매되는데 이를 도내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해수면 상승과 온난화라는 기후변화가 강원 지역 농가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시가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지를 춘천시 송암 스포츠타운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춘천시는 엑스포 개최로 3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도 약 5만 명 이상의 인원이 춘천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관광, 숙박, 식당업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50억 원 규모의 직접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송암 스포츠타운 에어돔에서 3일간 열립니다. 지난해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와 관련해 원주시장 비서실의 지시 아래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주에서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청년 4명이 4일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아카데미 극장 철거에 찬성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뉴스 기사 댓글 작업과 시위 현장 인원 동원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소속됐던 회사의 총판 대표가 원주시장 비서의 친구로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한 댓글 조작과 시위 참여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당사자인 해당 회사의 총판 대표와 직원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찬성 댓글과 시위에 참여한 것은 라이더들의 자발적인 결정이었으며 앞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강원지부는 4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는 교원 공무원이기 전에 시민이라며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강원지부도 같은 날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와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가 지난 3일 열린 선거방송 토론회 주간 후보자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특히 신상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두 후보는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후보자 토론회 주요 내용을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와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 간의 양자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속초시 선거방송 토론회 주간 후보자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지역 발전에 대한 대표 공약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양수 후보는 동서고속철도, 동해북부선 등 설악권 교통망 완성을 비롯해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교통망 완성, 그다음에 체류형 관광지 조성, 2중, 3중의 규제 해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유기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공동으로 같이 이루어 나가야지만 이 지역에 제대로 된 우리 설악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균 후보는 침체된 설악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하다며 5대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설악권을 평화관광 메가시티로 육성하겠습니다. 침체된 설악권 4개 시군을 경제 공동체로 묶어 규모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경제를 꿈틀꿈틀 살아 숨쉬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이어 진행된 주도권 토론에서 이양수 후보는 김도균 후보의 신상에 대한 의혹 제기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작년 12월 뉴스에 따르면 강원도 선관위가 예비 후보자 등 3명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혹시 도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이 A 후보가 김도균 후보인지요? 지난 21대 방송 토론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정치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참모들로부터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다시 받아보시면 그 건이 이렇게 힘주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공수가 바뀌자 김도균 후보는 이양수 후보의 재산과 관련된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현역 신분으로 우리 지역도 아닌 원주에서 오피스텔 4채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신 의혹이 있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19년에 3채, 20년에 1채 매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전혀 아니죠. 제가 국회의원 아니에요?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국회의원 되기 전에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투기용 목적이 아니고 임대 사업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생활비를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예, 답변 시간 그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업이 없어가지고요. 그래갖고 국회의원 된 다음에 다 팔았죠.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도균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이양수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삼선 중진론과 새 인물론으로 맞선 속초인제 고성양양 선거구. 경쟁 상대를 향한 각종 의혹 제기에 이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전이 잇따르는 등 선거전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 북부 지역은 그동안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에선 3명이 경쟁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성 후보와 국민의힘 한기호 후보, 무소속 이호범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새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접경지역 발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우선 전성 후보는 접경지역 기본소득제를 약속했습니다.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북부 지역 서민 대중들의 삶이 튼튼하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튼튼한 기초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접경지역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4선에 도전하는 한기호 후보는 접경 지역에 민간 군사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군 유휴지를 활용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과 협조 문제, 또 군이 또 양보해야 될 부분, 어떤 것을 내놓을 것이냐. 지속적으로 주민 생활에 이롭게 하고 그러면서도 군 작전에 문제가 없다면 이런 군인들로 인해서 받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무소속 이호범 후보는 접경 지역에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농축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경지역 활성화, 미래농업에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접경지역 개발청을 설치하겠습니다. 각 후보들은 강원 북부 지역 개발을 위해 교통과 의료, 생활 인프라 확충 계획도 내놨습니다. 전성 후보는 춘천과 철원을 연결하는 내륙종단 철도망을 구축해 강원 북부 지역을 연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기호 후보는 수도권 은퇴자를 위한 공공형 주거단지 골드시티를 조성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범 후보는 춘천에 쇼핑, 오락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아울렛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춘천을 제외한 철원, 화천, 양구군의 인구는 4년 전보다 6천여 명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접경지역 개발 공약을 대거 내놓은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40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여야 강원도당이 일제히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논평을 내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생을 살리는 길은 오직 투표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내일 사전투표가 범법과 막말로 요약되는 거대 야당의 행태를 심판하는 시작점이라고 맞섰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5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정쟁보다 정책, 말꾼보다 일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권창국입니다. 4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정짓들 호수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정짓들 호수공원 조성 사업은 당초에 국비 750억, 원주시 예산 75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주시 예산을 아끼고자 원주천을 국가천으로 승격시켜서 1,500억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환 확정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벌써 토지 보상이 끝나고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작한 사람이 애정도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시작한 제가 완성할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원주시를 구석구석 잘 알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일할 수 있는 후보 원창목입니다. 원주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원주를 AI 헬스케어 산업 특화 도시로 발전시킵니다. 첨단 의료기기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내년이 출범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 글로벌 혁신 특구로 제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기왕에 약속했고 추진되고 있는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듭니다. 이미 지금까지 반도체 교육센터, AI 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센터,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들이 원주에 차곡차곡 입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성장 동력이 원주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원주역이 동아의료 첨단 단지와 같이 연계되어서 획기적인 역세권으로 개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변화된 원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더 자영업자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민생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각종 세제 지원과 대출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의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정부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기 또는 폐업 즉시 상환해야 하는 대출 만기일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자영업자 거주 목적의 월세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임대료 자진 하향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인증한 골목형 상점가와 소규모 시장에도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간이가세 기준을 최소 1억 원 이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송기현 후보입니다. 여러분, 주말이나 휴일에 어디 가시나요? 바다 보러 강릉 가시고 공연 보러 서울 가시는 분 많으시죠? 원주에서는 뭐 하나 즐길 것이 없다고 하소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주도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설계비가 반영된 원주 오페라 하우스에 이어 국립현대미술관 원주 분원을 유치해 공연 문화는 물론 다양한 예술을 멀리 가지 않고 원주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연과 예술을 접한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한섭이 문화도시 원주, 예술의 도시 원주,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원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한섭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